안녕하십니까. 울산 청매외과 병원의 강병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아는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일요일 날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가 5년 동안에 28,000명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다음 볼까요?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원래 많았습니다. 원래 많았는데 이게 병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거였죠. 일 좀 많이 하고 나면은 다들 혈관이 튀어나오고 다리 아프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다들 그러니까 이건 괜찮겠지, 원래 그런 거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나중에 합병증도 생길 수도 있고 한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게 된 것도 한 10년 정도, 그전에는 거의 미용적인 목적의 치료가 많았다면은 이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한 게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요즘 사람들이 운동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계속 앉아 계시는 분, 아니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지정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이 고장난 병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이라는 거는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혈관, 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 관이 동맥이고요. 그리고 정맥은 이제 그 깨끗한 피를 쓰고 나서 더럽혀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뭐냐면은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없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중에서 피부랑 근육 사이에 있는 작은 혈관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 혈관이 우리 몸에 총 4개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발목 안쪽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사타구니까지 올라가는 긴 혈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발 뒤꿈치 쪽에서 무릎 뒤로 가는 짧은 혈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고장난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발 쪽에서 위쪽으로 피가 올라가도록 혈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서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리에 쌓여 있는 그런 병인 거죠. 네. 혈관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사타구니까지,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무릎 뒤로 가는 이런 혈관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나는지를 알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게 다리에 있는 정맥입니다. 피가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혈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항상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혈관 속에 문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열렸다가 못 내려오도록 닫혀버리는 이런 문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게 고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피가 올라가는데 막아주질 못하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계속 피가 고여 있게 되고 다리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못 빠져나가면서 다리에 계속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렇게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겉으로 실핏줄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걸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게 하지정맥류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겉모습을 보고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0단계에서는 겉보기로는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1단계에서는 아주 조그만한 실핏줄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 2단계에서는 혈관이 늘어나서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피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5단계, 6단계는 이제 피부가 썩는 거죠. 궤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가 썩어서 패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엄청 많이 불편해 가지고 오셨어요. 다리가 많이 무겁고 저리고 자다가 쥐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겉으로 봐서는 실핏줄도 하나 없는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지정맥류 환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겉보기로 보면은 괜찮으니까 전혀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가 하지정맥류 환자의 3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보인다고 병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병원에 오실 때는 이 상태에서도 많이 오세요. 실핏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거나 무릎 뒤에 약간 도드라질 정도의 혈관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제는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면 이렇게 다리가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뭐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엄청 많이 부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 단계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피부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하거나 두꺼워지고 저 부위가 많이 가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썩기도 합니다. 썩기도 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명, 두 명? 이 정도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생기느냐? 볼까요?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유전이 잘 됩니다. 특히나 모계유전이라고 어머니한테서 딸로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약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뭐 유전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병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있으면 딸이 생길 확률이 많게는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병이 생길 확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뭐 자궁이 커지니까 밑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를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혈관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풍선처럼. 그러니까 아래쪽에 고여있는 피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혈관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출산을 2번 이상 하신 분들은 병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직업적인 영향. 한자세로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보통은 서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밖에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기시는데, 앉아서 일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뭐 은행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더운 환경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문제겠죠. 굽이 높은 신발을 많이 신는다거나 꽉 죄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리고 다리를 많이 꼬아서 앉는 경우나 운동을 좀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느냐, 뭐 겉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일 흔히 말하는 게 요거예요. 다리가 묵직하다는 거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벼운데 뭔가 서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다리가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픕니다.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고 해요. 물론 하지정맥류 때문에 걸을 때 아픈 경우도 있고 동맥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걸으면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아픈 게 뭐 걷는 그 당시보다는 많이 걷고 난 저녁이나 밤에 통증이 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다리가 쉽게 저려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종아리가 많이 붓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붓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팽팽하다는 느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밤에 잘 때 기지개 켜려고 하면은 종아리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뭐 주물러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거는 이 하지정맥류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많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쥐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하지정맥류가 좋아져서 그 증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심해져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거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장비,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로는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는 좀 쉽고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으면서 검사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는 순간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해서 뭐 비용이 좀 저렴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초음파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어떤 초음파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검사자가,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의사가 숙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본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초음파 영상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다가 빨간색이 나옵니다. 초음파로는 피가 흘러가는 방향을 색깔로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방향, 발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 속에서 파란색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혈관이 고장이 나면서 피가 거꾸로 내려오게 되면은 빨간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 나왔다가 빨간색이 나오는데, 검사할 때는 다리를 밑에서 짜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피를 위로 올려 보내주고 그것이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유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느냐, 이걸로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병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참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약물 치료로도 해결이 된다, 뭐 간단하게 주사만 맞아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이 고장난 혈관을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치료 방법인 거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혈관이 없어지면 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되는 혈관은 다리에 있는 정맥 중에서 한 10% 정도의 일을 합니다. 90%의 일을 하는 혈관이 따로 있고요. 근데 그 10%의 일을 해야 될 혈관이 고장이 나면서 뭐 거꾸로 30, 40 정도의 일을 하는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몸을 해치는 혈관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냉동치료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면은 피부에 한 1cm 조금 안 되는 자그마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혈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 속으로 냉동치료기라고 하는 길다란 쇠막대를 넣게 돼요. 보면은 지금 혈관을 찾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막대가 냉동치료기라는 겁니다. 이 끝에서는 차가운 기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관을 얼려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혈관 자체가 아예 몸에서 사라지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피도 별로 안 나죠. 수술이라고 하면은 엄청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상처도 아주 조그맣게 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혈관이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몸속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주사바늘을 꽂아서 혈관 속으로 이렇게 레이저 선을 안으로 넣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혈관이고 레이저 선을 안으로 넣어서 이 레이저 선 끝에서는 아주 강력한 열을 냅니다. 그 열로 혈관을 구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이 보이는데 지금 혈관 속에서 혈관을 구우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혈관이 마치 오징어 굽듯이 구워지면서 짜부라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막히는 이런 치료 방법인 거죠.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상처가 안 남습니다. 조그만한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뭐 상처만 나게 되고요. 그리고 좀 수술에 비해서 많이 쉽습니다. 뭐 환자가 쉬운 것보다는 하는 의사가 좀 쉬운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는 치료다 보니까 이 혈관이 그대로 내 몸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대로 막히지 않거나 막혔던 게 열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되는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냉동치료기를 이용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병원에서는 주로 이 방법만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만 했는데 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좀 쉬운 방법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면 혈관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관의 크기가 3에서 5mm 정도, 직경이 그 정도 되는데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뭐 1cm에서 2cm 정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아주 많이 커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막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커져 있는 혈관은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작은 혈관은 막는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주사치료라고 하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잔잔한 실핏줄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핏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사바늘 꽂아서 약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겉에 보이는 보기 싫은 혈관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을 쓰다 보니까 약을 무한대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할 때 그렇게 많은 혈관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많은 분들은 저 치료를 뭐 많게는 뭐 10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요 세 개를 거의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큰 혈관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작은 혈관은 막아버리고 겉에 보이는 거는 주사를 놔서 없애버리는 치료를 한꺼번에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 상처도 최소한으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불편해야지 치료를 받을 겁니다. 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불편한 경우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불편한 거는 별로 없는데 혈관이 겉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증상은 없지만 이게 병이 많이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진 않지만은 보기 싫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을 키우기보다는 빨리 치료를 해서 뭐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편한 거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건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아주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다리 혈관에 안 좋고요. 그래서 가볍게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침보다는 일을 마치고 난 저녁쯤에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가볍게 걸어주시면은 다리 혈관이 많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요가 같은 거를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킹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이 신는 스타킹하고는 다르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쪼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킹이 아래쪽에서는 압력이 강하게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를 밑에서 위로 짜올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피가 고이는 거를 막아주게 되니까 다리도 한결 편해지게 되고 혈관이 고장나는 속도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꽉 쬐는 옷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일단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하지정맥류를 미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겉에 보이는 게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없애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엄연한 질병입니다. 특히나 혈관이 고장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결국은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큰 병의 원인이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한 20% 정도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용적인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에 병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 소개예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 현대백화점 옆에 청맥외과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병원을 옮겼어요. 롯데호텔 옆으로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옮겼거든요. 지금 수술 받으신 분도 몇 분 여기 계시는데, 저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판 크게 해놨으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의 특징, 저희는 혈관외과 전문의가 2명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장을 해가지고 병원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면은 다들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료를 받고 수술하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 정도, 많게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수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울산에서 한 90% 넘게 의료보험 수술을 했더라고요. 거의 의료보험 수술하는 병원이 울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의료보험이 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받으신 주사 치료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겉에 보이는 것만 없애는 치료예요. 근데 그 보이는 거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열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만들게 하는 속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치료를 해야지만이 열매를 따도 다시 그 열매가 열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받으신 주사 치료라는 건 열매만 따는 거예요. 뿌리는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는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그런 치료고요. 근데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혈관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혈관이 많이 커져 있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혈관이 그렇게 커져 있지 않으면은 레이저 치료만 해도 괜찮을 것도 같고,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등에 보이는 거는 병은 아니세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손 내리고 있으면 손등에 튀어나오거든요. 손등에 보이는 거는 손등의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뭐 지방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도드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은 아니신데 이게 너무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항상 손을 넣고 다니시고 어디 내놓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없애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정상적인 혈관은 보기 싫다고 없애면은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보여가지고 너무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없애도 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안 없애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으신 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에 있는 혈관에 피가 차면서 늘어나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마르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있으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증상들, 다리가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러면은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보이는 건 있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느냐 마느냐 일단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거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